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네, 오늘은 또 나라에서 좋은 일 있다고 오라고 해서 좀 초청받아서 가고 있어요. 지금 일산으로 가고 있는데 네, 방송에 출연을 할 것 같아요. 질문을 준비해서 오라고 하는데 나름 연습하고 또 생각했는데 가서 떨리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강 실장 또 잘하는지 같이 지켜봐 주세요. 대한민국 화훼 산업을 이끄는 고양 특례시에서 열리는 고양 국제꽃 박람회. 안녕하십니까.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재홍입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과 관련된 국정과제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자리고요. 또 오늘은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민생 정책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직접 듣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은 굉장히 포근하고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새로운 영감을 얻고자 할 때 또 힐링이 필요할 때마다 찾게 되는 고향꽃 전시관 내 복합 문화공간 꽃락입니다. 모두에게 열린 이 공간에서 이 시간 함께하는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겪거나 느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과 더 가깝게 현장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오늘 각 부처의 장관들께서 거의 총 출동하신 것처럼 네. 많은 분들 자리하셨고 국민분들과 함께 또 사이사이 섞여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 패널 여러분들 오늘 많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국민 여러분의 의견 잘 들어주시고요. 명쾌한 답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죠.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위한 지난 여정. 그러나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물가가 좀 올라서 외식을 못하게 되는. 급한 일 있을 때 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혼자 밤에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것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기 위한 변화와 노력. 국민의 이야기 직접 가서 듣고 가장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네, 그렇습니다. 민생의 현장 속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고 또 민생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먼저 부총리님의 모두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올해도 딱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정부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공약한 사항을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다듬고 정부 출범 후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120개의 우리 정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작년 연말경에 1차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를 점검했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외교, 안보를 비롯한 대외 정책에 관한 국정과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국정과제는 곧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국정과제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민생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기는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민생은 일상에서 체감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국민의 일상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민생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서 직접 느끼고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경청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 현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늘상 국무회의와 계기가 있을 때마다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을 주문하셨고 저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을 찾아서 한 분 한 분의 말씀이라도 더 듣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우리 정부 국정과제 그리고 내년도 각 부처의 업무 계획 등에 반영하여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따끔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열심히 경청하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하실 네. 분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네, 저 뒤쪽에 계신 감색 자켓 입으신 여성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네 아이 엄마입니다. 중2, 6학년, 7살, 5살 이렇게 네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또 아이가 많은 만큼 정말 지출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식비나 간식비, 학원비, 병원비 등등도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지출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지금 아이들이 한창 성장기이기 때문에 또 저희 가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또 식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듯이 좋은 것 먹이고 싶고 또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님의 또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가게 되면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장을 보러 가게 되는데 정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아이들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사달라는 것도 많은데 제가 가지고 간 예산으로는 다 사줄 수가 없고 그래서 가장 싼 이제 식품으로 고르고 아니면 묶음으로 된 상품들을 이제 많이 사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집에 와보면 묶음으로 산 게 더 비쌀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황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기초적인 저희가 생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참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필요용품 같은 거는 중고 마켓이나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서 가장 최저를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또 위에 아이가 뭐 쓰던 물건이나 용품들을 물려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저희 같은 이제 이런 가정들이 가정 경제가 조금 지금 많이 비싸지고 좀 감당하기가 맞벌이인 경우도 어렵지만 또 혼자 버시는 경우도 되게 많을 텐데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또 가정에서 잘 하고 있지만 또 정부에서 어떠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또 가정 경제를 하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 아이를 키우시려면은 네. 충분히 저희가 공감이 될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정말 이 저출산 시대의 큰 애국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걱정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네, 그렇죠. 네. 이 물가가 오르면서 육아 물감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이 문제의 답변은 우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절절하시겠습니까? 아이를 넷을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요즘 뭐 아이가 한 자녀 또는 자녀가 없다, 많아야 두 자녀다 이런 시대에 네 자녀를 키우시니까 아마 생활비 또 아이들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음이 아픈 것은 애들 좀 제대로 먹여야 되는데 간식거리 등 이것도 시장에 가니까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가격 부담이 된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들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모든 우리 생활 안정, 민생 안정의 제일 첫 출발은 사실은 물가 안정입니다. 가격이 안정돼야 우리가 번 거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벌더라도 물가가 오르면은 실제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을 모든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여러 가지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굉장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작년 봄 여름 가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또 농산물, 축산물 등의 수급 불안이 있으니까 또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먹거리 물가가 이렇게 다시 불안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이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이 가격 올리는 것은 일부 또 소비자들한테 눈치가 보이고 하니까 아예 양을 줄여서 이렇게 같은 가격인데 양을 줄여서 판매하는 이런 또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 뭐 이 소위 말하는 과자 몇 봉지 샀는데 애들 평소에는 너희 같으면은 같이 먹던 게 어떻게 조금 먹다 보니까 뭐 양이 혹시 준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식품에서 그런 문제들이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우선 가장 급하기 때문에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최근에는 채소류 등 수급 안정이 되면서 뭐 김장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사실은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재정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자에는 사실은 물가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고 11월 들면서는 전반적인 가격이 굉장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현장에서는 우리가 살림살이도 팍팍한데 소비하시는데 아마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 정부도 이러한 장바구니 물가, 소위 말하는 먹거리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이 많이 키우시는 부분에 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 운영을 하고 그 예산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어려운 계층의 취약 계층에 관한 예산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렸고 특히 아이 양육과 관련돼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여러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육이나 보육과 관련된 지원을 대폭 늘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은 저희들이 물가 안정에 의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또 정부도 총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이 조금은 그래도 좀 얼굴이 펴지신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많은 분들의 질문을 지금 오늘 이어가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그리고 소중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민생 관련 현안이라는 게 이렇게 많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이 좀 반드시 정책으로 연결이 돼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왔습니다. 네, 제 생각엔 잘한 것 같은데 또 방송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방송을 못 봐서 나름 준비한 소신껏 저의 얘기, 저 가족 얘기, 또 저와 비슷한 또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얘기 또 얘기했는데 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또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일의 날들이 기대되고 설레이는 하루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마라서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